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환규 목사입니다. 중국과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1840년에 일어난 아편전쟁. 이것은 중국인들의 영혼을 타격한, 그리고 자존심을 깊이 타격한, 그리고 서양의 세력이 동양의 패자였던 중국의 근본을 건드려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중국을 무력화시킨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이었고 패배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아편전쟁 이후 말 그대로 이를 갈면서, 그리고 와신상담 쓸개를 씹으면서 견뎌왔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외국 열강들, 외세들이 중국을 유린했습니다. 이 중국인들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를 씻겨주는 사람이 요즘의 시진핑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대등하게 미국을 능가하려고 하는 야심을 보이는 시진핑은 한마디로 중국인에게 있어서는 중국인의 뿌리 깊은 이 트라우마, 자존심의 상처를 씻겨주는, 이것이 시진핑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국몽 1대1로 부강한 중국, 강한 나라, 세계를 제패하는 1등 중국, 이것이 시진핑의 꿈이자 아편 전쟁 이후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은 중국인들의 열망이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로 결합돼서 폭발하고 있는 형국이 지금의 중국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폭발적인 그 형상과 모습을 보고 케빈 러드 전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세계 정보혁명이 30년에 압축된 일이다, 그것이 중국에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그 이후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그레이엄 앨리슨 이분이 있습니다. 이 그레이엄 앨리슨은 학자이자 전략가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2017년 펴낸 책이 많은 사람들이 읽고 현재의 미중 전쟁의 역학관계와 의미를 읽어내고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예정된 전쟁, Destined for War. 이 책은 부상한 중국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패권국 미국, 그리고 이 미국의 패권을 떨쳐내고 패권국으로 부상하려고 하는 중국하고의 관계를 여러 가지 통계와 자료에 의해서 분석하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시진핑의 꿈과 야망은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1등 패권국이 되는 것이 시진핑과 중국인들의 꿈이다, 그것입니다. 미국은 이 중국이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이 자유문명의 세계로 편입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보았지만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면서 더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콴유, 싱가포르의 전 총리였던 리콴유는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갈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것이 중국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순간 중국은 와장창 무너지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책에서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을 때까지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미국과의 교착 상태를 장기적 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즉 하루 이틀 내가 아니라 계속 장기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중국하고의 주변 나라와의 그 외교적인 경제적인 연결고리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다 중국을 의존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예속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미국하고의 관계를 갖는 것을 약화시켜 나가는 전략. 그래서 특별히 한국과 일본이 연합되는 것, 연결되는 것을 이간질하면서 통제한다. 쉽게 말해서 중국은 홍콩을 복속하고 그 다음이 자유대만이고 그 다음 순서로 한국이 복속의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홍콩은 정복당했습니다. 자유 홍콩은 사라졌습니다. 홍콩은 자유의 땅에서 이제 전제의 땅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자유 대만을 복속하고 점령하는 겁니다. 자유 대만을 정복할 군사적 준비는 다 되었고 이 문제로 날카로운 긴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자유 대만이 정복당하면 그 다음 순서가 자유 한국. 이것이 중국의 정복 순서, 복속 순서다.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그 다음에 점령에 들어간다. 영토적으로 점령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영향력 아래에 조선 왕조 시대처럼 영향력 아래 중국의 손아귀 안에 완전히 들어오기서 중국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다. 중국의 복속, 예속 순서, 홍콩, 대만, 한국. 지금 현재의 정권이 중국하고 굉장히 운명적으로 같이 가고자 하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의 복속화 과정의 하나다. 이것을 한국인들이 깊이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완전히 중국의 손에 떨어져서 중국 땅이 될 뻔했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670년에 시작된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은 당나라가 고구려, 백제 등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이제는 신라마저 정복하고 복속시키려고 했을 때 일어난 전쟁이 670년 나당 전쟁입니다. 이때 엄청난 군대의 힘으로 신라를 공격했을 때 신라는 거기에 대해서 항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라가 전쟁을 잘 했습니다마는 그때 국제관계에서 큰 변수가 생겼는데 지금의 서장자치구 지역, 즉 토번에서 토번 군사들이 그 서쪽에서 당나라를 들이치니까 이 당나라가 당황하고 굉장히 위기에 빠져서 신라를 공격하던 군사들이, 당나라 군사들이 그 토번을, 티베트, 그를
물리치고 막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쟁 물자와 군인들 그쪽으로 다 빼돌리는 바람에 결국은 신라가 신라 땅을 보유하고 지키고 나중에는 이 한반도 땅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때 토번이 당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한반도 전체가 동북사성 중국 땅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컸다. 요즘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주 민감하고 시끄러운 이슈, 양안의 이슈가 되었는데 그것은 현재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했을 때에 이 전쟁을 도와준 것을 굉장히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은 중국 대륙을 다 석권한 것을 10월 1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만으로 패주하고 쫓겨난 이 장개석 군대를 몰아내고 대만을 점령하고 정복을 해서 중국 전체를 통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는데 1950년 6월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군대의 힘을 대만으로 몰아가지 못하고 6.25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대만을 정복하는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홍콩에서 우산혁명이다, 자유를 위한 시위, 데모, 집회, 항의, 거센 항의에도 시진핑은 홍콩을 완전히 복속했고 정복했고 자유라는 그 깃발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슨의 역학구도 예측에 의하면 다음은 대만, 그 다음은 자유한국. 그것이 중국의 복속 순서, 정복 순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조선 왕조처럼 중국에 복속되고 예속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문명, 자유의 나라로 존속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복속되고 예속된다면 먹고 잠자고 일하는 자유 이외에 모든 것이 구속당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즉 다시 쉽게 말해 동물의 자유는 있을지언정 인간의 자유는 없는,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의 나라가 지속돼야 됩니까? 아니면 복속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유 문명 세력과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조선 왕조 시절 중국의 조공국과 복속국가처럼 되었던 조선 왕조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 중국화, 중국의 예속의 길로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현 정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큰 산봉우리요, 한국은 작은 산이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자유 문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미국 동포, 일본 동포, 유럽 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